최근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원자재 시장의 상승세는 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요 광물 중에서요,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철광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하방 압력을 받았던 원자재 시장,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부양책과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6대 비철금속이죠. 구리, 알루미늄, 아연, 납, 니켈 주석과 또 철강 생산의 원료인 철광석은 이 전 세계 인프라 건설에 필수적인 원자재들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향후 전 세계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2021년 광물 자원 소비가 크게 반등할 것이라고 하고요. 또 S&P 글로벌에 따르면 올해 철광석은 이 공급 부족이 더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이 발생되겠지만요. 내년 이후에는 조정을 받으면서 저원가 증산 전략에 따라 하방 압력 받을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철광석의 가격 추세는요, 수급 펀더멘털 요소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철광석 시장의 공급 상황입니다. 철광석의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려면 다음의 주요 생산 국가죠. 이 브라질, 호주, 남아공 등의 세 나라, 그리고 또 최대 수입 국가인 중국을 두루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 중에 60%가 호주산입니다. 지리적으로 다른 생산국들에 비해서 가깝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그런데 이 작년에 호주에서는 이 필바라 항구 지역이 사이클론 피해를 겪으면서 악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 14일이죠. 이 브라질 최대 생산 기업인 발레는 이 폰타다 마이데라 이 항구에서 철광석 수출 터미널이 화재를 겪으면서 지난 연간 3,200만 톤의 수출이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또 2019년에는 브라질의 부르마지뉴 댐 붕괴와 또 주변 산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이 발레사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코로나19로 주요 생산국가의 광산 조합이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수요 상황도 살펴볼까요? 역시 공급에 비해서 수요는 높은데요. 전 세계 최대 수입 국가인 중국이죠. 이 지난해 중국의 조강 생산은 10억 5천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이 중국의 통관 데이터를 봤을 때 철광석 수입이 2020년 11억 7천만 톤으로요. 2017년의 기록인 10억 7,500만 톤을 뛰어넘고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철광석 수입 가격은 지난 1분기에는 톤당 80달러 선이었고요. 3분기에는 톤당 117달러 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년 11월 중순부터는 120달러 선으로 계속 상승하게 됐고요. 그리고 연초에도 꾸준히 올라가면서 1월 셋째 주에는 170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달 사이에 2배 이상 상승세를 보이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중국 내 철강 생산의 20%를 차지하는 이 허베이성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게다가 중국 제조업체와 건설업체 보통 2월 중순, 그러니까 설 명절에 조업을 중단하기 때문에 철강 생산과 철광석 수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어서 철광석 관련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1위 철광석 생산 업체죠. 브라질의 발레입니다. 이 발레는 연초 이후에 4% 이상 상승했고요. 오늘장에서는 소폭 하락한 17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호주입니다. 호주에서도 두 가지 업체가 있는데요. 세계 2위 철광석 업체죠. BHP 빌리턴은 연초 이후에 11% 이상 상승을 했고요. 오늘장에서는 2% 가까이 상승한 7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3위인 리오턴톤은요. 이 연초 대비 9% 이상 상승했고요. 전장 대비 상승한 82.6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철강 생산 기업인 이 전 세계 5위 포스코, 그리고 15위인 이 현대제철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철광석 상승세 이 전반적인 흐름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 세계에서 주요 금속 및 광산 기업들을 따르고 있는 ETF인데요. PICK EPF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신풍 브리핑 펄스였습니다.